자, 오전장 시작을 했고요. 장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지만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던 BH, 대덕전자, 한미반도체, 심택 전부 다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항상 뭡니까? 미리 예측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죠? 남는 게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올라가겠죠. 야, 내가 공부했더니 맞췄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야,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순환이 돼요. 야, 내가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이겼어. 야, 한 번 더 올라가야지. 또 이기네? 올라가야지. 선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순환하기 위해서 시장이 나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 질 때도 있습니다. 질 때도 있는데 뭡니까? 질 때로 또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무너지려고 하게 되면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상관없이 한국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 미국은 4일 연속, 우리나라가 설날일 때 4일 연속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기술적 반등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쉬어야 된다고 했죠. 맞죠? 너무 많이 올라오면 쉬어야 됩니다.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급락하다가 반등이 나왔다. 이만큼 나오면 쉬어가야지.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 그지? 그 쉬운 걸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색깔에 현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망해간다라는 거죠. 왔어! 아침부터 우리 종목들 빨간불로 들어오면서 그죠?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연속성이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하나 지금 공유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이런 뉴스들도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잠시만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웬만한 뉴스들은 다 챙겨보기 때문에 이건 좀 상관은 없는 뉴스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학개미 20만 명을 분석을 좀 해봤더니 돈 잃은 이유가 똑같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 보게 되면 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냐면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주가가 하락한 매도 확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둘째 매우 보면은 수익 종목은 매도하고 하락한 종목은 홀딩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난 이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수익인 종목이나 손실이 적은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팔아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거야. 홀딩. 또 뭡니까? 유동성 수요나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복권형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비중이 높다. 복권형. 뭡니까? 일발장전, 역전, 단타매매죠. 그죠? 그래서 높은 거래 빈도, 뭐다? 계속 매매하는 거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손실 종목은 못 팔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최근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저거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는 종목은 힘들어도 들고 있어야 돼요. 손실이 큰 종목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제가 손실 30%인데 한번 종목 봐주세요. 아니라니까. 팔아야 된다니까. 팔아야 된다니까. 손실이 큰 종목을 팔고 손실이 적은 종목 또는 수익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IT 종목들 팔아야 돼요? 홀딩해야 돼요? 홀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가고 있다? 그냥 정석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 수익인 종목, 손실이 적은 종목을 계속해서 더 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뭡니까? BH 더 사라, 한미반도체 더 사라, 심텍 더 사라, 대덕전자 더 사라. 밑에서 계속 더 사라는 거지. 그죠?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뭐 사야 됩니까? 테스나 더 잡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왜? 테스나 지금 그림 바뀌었다? 테스나가 그림이 바뀌었다고. 물론 지금 테스나가 여기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이 구간을. 여기가 테스나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테스나의 주가를 보면서 빠졌다가 뭐가 올라왔다? V자 반등. V자 반등이라는 게 뭡니까? 상당히 힘이 강하다. 원래 주식은 급락하게 되면 U자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V자 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힘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 테스나라는 종목이 뭐다? 힘이 강한 놈이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매수가 아니고. 오케이? 아, 테스나가 힘이 상당히 강하구나. 이 종목이 생각보다 힘이 좋구나. 그럼 힘이 좋은 이유가 뭐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딱딱 보고, 아, 이 종목 힘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을 잡아야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당장 잡는 게 아니고 잡아야겠구나까지만 생각을 딱 하는 거야. 어떻게 잡아요? 천천히 잡으면 되지. 오늘 좀 사고 내일 좀 사고. 대표님, 그럼 나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다른 거 팔아서 사야지. 다른 거 팔아서 사야지. 대표님, 네페스랑 테스나랑 같은 종류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페스 조금 줄여가 테스나 더 사는 거요. 찔끔찔끔이라도. BH 5.62% 상승. 이해됐습니까? 자꾸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그죠? 방향 내에서는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우리가 자주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급등주를 매매한다, 우리가 사고 팔고 미친 듯이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다?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또는 좀 용기를 내가지고 움직여줘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조금씩은. 오케이? 쉼택. 우리 종목이에요. 이 보이죠? 화면. 양봉이 그죠? 불뚝 올라왔다 그죠? 우리 보유 종목들 그죠? 이 보이죠? 봉. 왼쪽이 BH, 가운데가 대덕전자, 오른쪽이 한미반도체. 불뚝. 이런 것들은 뭐한다?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났네. 129에 전화하자. 빨리 와서 우리 불 끄지 말고 기름이나 더 부어줘. 랩 잘하죠? 아이씨. 나는 래퍼를 해야 돼, 래퍼. 미국이 떨어져도 한국은 오른다. 그게 세상의 이치. 대표님이 오른다 하면 주가는 올라요. BH 7%대 급등. 굿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고 차트, 아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봅시다. 보고 얘기합시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걸리죠. 75,000원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75,000원 구간이었지. 삼성전자도 지금 보게 되면 조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75,000원 구간이 이제 저항대인데, 여기 지금, 그죠? 이렇게 저항대인데, 요게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주면 우리한테는 완전히 금상첨화입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75,000원을 넘어가서 2월 중순, 2월달 안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 통계자 10% 이상 올라옵니다. 우리 전체 통계자가 10% 이상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이미 돌파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조금 조정은 나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지금 보게 되면 좀 조정 나와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 반면은 뭡니까? 만약에 조정이 이 구간에서 조금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존이에요. 여기는 매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 제 대장주인데 조금 더 옆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매수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 4일, 5일 정도 기다렸다 다음 주 말미 정도 돼가지고 매수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모습. 지금 내용들은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은 역시 뭡니까? 뭐 무난하게 지금은 뭡니까? 좀 투자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다?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쫄 필요 없어요. 결국 여기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결국은 넘어가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좀 대단히 투자 규모, 그러니까 투자금이 한 몇억 대 되는 분들은 그죠? 좀 노려줘야 되겠죠, 그죠? 삼성전기 괜찮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단에 와 있죠, 그죠? 딱 50% 어제 공부했습니다. 작고 50%죠. 다시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역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IT 종목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렇죠? 시장에 대한 또는 종목들 중형주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된다고 보이고. 늘 이야기되지만 일단 대장주는 기판 관련주예요. 기판 관련주. BH, 심텍, 테드전자, 코리아스키트, 인터플렉스. 그죠? 이 정도가 되는데 대장주 4개 중에 한 3개 정도를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기판 관련주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시장의 상황을 보고 뭐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던 뭐 한미반도체나 뭐 또 유니셈,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도 비중을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BH나 심텍 같은 애들 팔아가지고 오르지 않은 종목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당연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섣불리 움직이지는 못해요. 섣불리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종목들 게임주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역으로 4만원까지는 확보를 했네요. 그죠? 뭐 SKC도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첨보일진모터즈, 포소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들지 않는 게 맞고요. LNF 첨보 정도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좀 보고 있고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것도 좀 빠지는데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게임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카카오 게임주 한번 봅시다. 카카오 게임주 한번 봅시다. 네. 자,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죠? 주가 자체가 이제 11만원대에서 이제 뭐 6만 5천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은 조금은 나오고 있네요. 화면 보이시죠? 핸드폰으로도 그죠? 보이고, 고점 대비해서 32%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뭐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주가가 올라와야지, 47.20% 정도가 올라와야지 고점까지 올라오네요.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위에 쪽에 보게 되면 121선 라인도 있고요. 그죠? 또 위쪽에 보게 되면 또 61선 라인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뭐 매물대들이 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포진이 많이 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뭐 8만원까지도 뭐 도달하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조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고,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들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뭡니까? 좀 요원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NFT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지만 실적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신작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신작은 눈에 띄는 신작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뭐 펄어비스나 또 크래프톤 쪽에서 뭐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옵니다만 당장은 없다라는 거 좀 이해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무게를 좀 두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맞는 것 같은데 뭐 최대 맥스치는 지금 봐서는 뭐 8만원대 정도가 이제 맥스치다라고 보이고, 바닥 구간 여기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 가지고 단기 수익은 뭐 5%대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맥스치는 한 5%대 정도 수익이다. 그죠? 플러스 알파 정도 한 2%대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입장인 것 같고, 차라리 뭐 조금 게임주 중에 대장주였던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죠, 여전히. 그래서 주식을 보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중단 아닙니까? 50% 아닙니까? 맞죠?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조정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뭡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다? 우리가 적당하게 배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0만원 근처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야 여기서는 들어가게 되면 물려봐야 크게 물리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10만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장주였던 위메이드를 먼저 좀 봤더니 아직까지는 뭐다? 단기 매매,
단기 매매에 들어가가지고 맥스 치는 5% 정도 수익밖에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컴투스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차라리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뭡니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이제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 아직까지도 뭡니까? 바닥이 잡혀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닥은 어떻게 잡힌다고 이야기했죠? 바닥은 일단은 추세선을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렸지. 그지? 추세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 추세선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뭡니까? 여기를 넘어가야지 바닥 이야기되는데 바닥이 안 잡히고, 두 번째는 다중바닥, 이중바닥.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잡으면 뭐다? 바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역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나 NC소프트,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종목들, 또 크래프톤까지도 한번 볼게요. 크래프톤도 올라오고 있는데 뭡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이쯤에 걸린다고 보죠. 이동평균선만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선이 있는 부분에서 주가는 걸린다라고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크래프톤도 뭐 한 33만원대 정도 보게 되면 현재 구간 대비해서 한 5%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잡으면 크게 들어가서 먹을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5% 먹으려고 지금 못 들어가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10% 뭐 보고 들어가도 물리는데,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게임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라리 뭡니까? 위지옥 스튜디오 같은 애들 다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얼추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맞죠? 올랐다가 그죠? 빠질 만큼 좀 빠졌고, 기간도 조금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위지옥 같은 종목들을 추세 라인을 한번 꺼볼게요. 여기서 이제 야 봐봐 시간 이제 우리가 이게 W바닥, 이중바닥이라고 했죠. 야, 두 번 떨어져가 주가가 뚝뚝뚝 잡고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오면 야, 이제 바닥이 잡혔다고 이야기하지. 이거 360도 회전을 해봐봐. 어떻게 돼요? 이거 360도 회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올랐다가 이렇다.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상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W자고 거꾸로 M자지, M자. 그죠? 문 할 때 M자죠. 이거 뭡니까? 이건 이제 고점 신호인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바닥은 우리가 W자고 하고 이걸 역으로 했더니 M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가는 뭡니까? 이제 고점에서 쭉 떨어졌다가 떨어졌는데,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추세를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NC소프트는 어떻게 됐어요? 추세선을 끄면 쭉쭉쭉쭉 여기에 주가가 있다 보니까 뭡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멀지. 아직까지 추세가 돌려면 멀었지. 근데 얘는 뭐예요? 그 인접을 해있죠. 이제는 뭐다? 차라리 위지옥 스튜디오 같은 종목은 떨어지고 조정 나올 만큼 조정이 좀 나왔구나, 횡보를 하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바닥을 좀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보이네요. 기술적으로. 텍스트도 보면 이제 슬슬 좀 잡고 있네요. 그죠? 21선 그죠? 이격이 줄어들었잖아. 그죠? 21선. 자이언트 스텝은 아직 아니고, 그죠? 맥스트 같은 종목은 아니네요. 그죠? 요 정도 보이는 것 같고.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JYP, 그죠? 아직까지 뭡니까? 추세선은 하락이네, 그죠? 아직까지 못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제가 선을 한번 꺼볼게요. 끄고, 꺼볼게요. 어떻게 돼 보여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지.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선은 끊기 나름이에요. 선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가지고 방향을 달라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만 선을 꺼보면 야, 이거 아직까지는 불안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됩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치? SM 볼게요. SM도 마찬가지네. 그지? 아직까지는 뭡니까? 좀 추세가 하락의 추세 보이고. YG는 뭡니까? YG도 보면 YG는 완전히 그 좀 희한하게. 근데 YG는 돌아섰네. 왜냐?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 어떻게 됐다? 많이 빠졌네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더 빨리 올라온 거지. 골이 깊으면 올라오는 것도 빨리 올라오겠죠. SM보다 많이 빠졌고 JYP보다 많이 빠졌다고 보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빠지지만 뭐다?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설날 전에 이야기했지만 야, 너무 많이 빠졌다. 이 정도면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엔터 3사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엔터 3사는 모아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다 이야기 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올라오는데, 엔터 3사 정도는 지금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정도에서는, 현재 구간 정도에서는 슬슬 우리가 이제 좀 입질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죠? 이것도 뭐, SM은 왜 올랐는지 알죠? 인수합병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인수합병이 좀 불안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차라리 SM은 좀 제껴놓고 YG나 JYP 노리면 되겠죠. 그죠? JYP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뭡니까? 바닥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엔터 3사뿐만 아니고 이제 텍터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일 타이밍은 좀 됐구나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첨보 한번 볼게요. 첨보. 어제 첨보하고 LNF 좀 봤는데, 조정이 조금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뭐,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라왔는데, 뭐,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전기차가 어디가 바닥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대략적으로 25만원대,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구간에서 전기차들이 10% 정도 더 떨어져야지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그 이후에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대 정도 보고 있는데 16%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다? 내가 봤던 바닥은 대략적으로 이쯤이고 이쯤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매수하면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얼추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당장은 잡을 필요는 없지만 주가가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 구간은 뭐다? 박스 구간이 났고 하게 되면 모아가는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뭐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한 10% 정도 떨어지면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한 12%까지 주가는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었는데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고 좀 주가가 내려오면 아래쪽에서 그죠? 매집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대표님 전기차는 많이 올랐는데 왜 여기까지 안 기다립니까? 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원래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실제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뭡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죠.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품이었던 거고, 전기차는 뭐다? 거품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워낙 좋은데 좀 더 많이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과열되다 보니까 좀 소강 상태의 기관들을 좀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기차는 시점,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핵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핵이 아니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건데 지금 사면 너무 오랫동안 6개월 동안 홀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6월달 정도 돼서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됐죠?